새벽 3시. 한 남자가 잠에서 깼습니다. 부엌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남자는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72세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치매로 아들의 이름조차 잊어버린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웃으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엄마 안에 아직 뭔가 남아있구나.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기억을 잃은 어머니와 지쳐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이어준 한 곡의 노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시작합니다. 장민석 45세. 그는 15년간 다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최연옥 72세. 6개월 전 중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건망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열쇠 어디 뒀어요? 열쇠?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나? 민석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나이 드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아, 점심 언제 먹니? 엄마, 방금 먹었잖아요. 내가? 언제? 민석은 그제야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중기 치매입니다. 지금부터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민석은 멍했습니다. 치매요? 우리 엄마가?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24시간 케어가 필수입니다. 민석에겐 형제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석은 미혼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돌볼 사람은 민석뿐이었습니다. 민석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좋은 곳은 대기가 6개월. 당장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시설이 열악했습니다. 민석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까?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혼자 민석을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청소 일터에서, 파출부로, 민석이 대학 갈 때까지 어머니는 쉬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없어. 내가 돌봐야 해. 다음 날, 민석은 상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장님, 사표 내겠습니다. 상사가 놀랐습니다. 장대리, 갑자기 왜? 승진도 코앞인데. 민석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 진단 받으셨습니다. 제가 돌봐야 합니다. 상사가 말했습니다. 요양원 보내면 되잖아.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돌봐야 합니다. 상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대리, 생각 좀 더 해봐. 경력도 아깝고 나이도 있는데 다시 취직하기 쉽지 않아. 민석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2주 후, 민석은 회사를 떠났습니다. 동료들이 배웅했습니다. 민석아, 힘들 거야. 연락해. 고마워. 잘 지내. 민석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민석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아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그날부터 민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민석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민석은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이불을 적셔 놓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씻어드릴게요. 어머니를 화장실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벗기고 샤워를 시켰습니다. 어머니는 저항했습니다. 싫어. 누구세요? 왜 옷을 벗겨요? 민석은 참았습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아들이에요. 샤워 후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과 반찬.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민석이 직접 떠먹였습니다. 엄마, 아세요? 어머니는 순순히 입을 벌렸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30분이 걸렸습니다. 식사 후엔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치매약, 소화제, 비타민, 하루 3번, 빠짐없이. 오전 9시, 산책 시간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운동이 치매 진행을 늦춥니다. 매일 30분씩 걷게 해주세요. 민석은 어머니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주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엄마, 우리 집 앞이에요. 우리 집? 여기가? 네, 엄마. 30년째 사는 집이에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여기 처음 와. 민석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산책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점심 준비.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같은 채널, 같은 프로그램. 하루 종일 점심을 먹이고 낮잠을 재웠습니다. 민석은 그제야 자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오후 3시, 어머니가 깼습니다. 엄마, 간식 드세요. 과일과 우유를 줬습니다.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민석은 매번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저 민석이에요. 엄마 아들. 하지만 어머니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저녁 준비, 저녁 식사, 약 챙기기, 밤 9시. 어머니를 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여보, 여보 어디 갔어? 민석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민석을 봤습니다. 여보, 왜 이제 와? 어디 갔었어? 민석은 정정했습니다. 엄마, 저 아버지 아니에요. 민석이에요. 어머니는 화를 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우리 남편이잖아. 민석도 지쳐갔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신 좀 차려요. 어머니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은 자신이 한 말을 후회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를 안아줬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울었습니다. 민석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를 재운 후 민석은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소주 한 병을 꺼냈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은 회식하고 있을 시간, 동료들은 승진 준비하고 있을 시간, 민석은 여기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뭐지?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석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날부터 민석은 어머니 방에서 잤습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2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체중이 10kg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가 연락했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응, 괜찮아.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때? 너 이러다 쓰러지겠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해야 돼. 왜? 왜 너만 해야 해?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왜 이러는지.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이 전부였습니다. 민석도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민석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민석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가 노래를 부르고 있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얼거렸습니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민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는 계란을 깼습니다. 파를 썰었습니다.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능숙하게, 자연스럽게. 민석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어? 최근 몇 달간 어머니는 요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스레인지 사용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칼질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여보. 일찍 일어났네. 민석은 멈췄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곧 아침 될 거야. 당신이 좋아하는 미역국 끓이는 중이야.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민석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정정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둬야 할까? 어머니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웃으며 노래 부르고 요리하고. 민석은 결정했습니다. 그냥 두자. 엄마가 행복하다면. 민석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요리했습니다. 그리고 노래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민석은 처음 듣는 어머니의 노래였습니다. 어머니는 평소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0분 후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미역국, 계란말이, 나물 반찬. 어머니는 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서 먹어. 식기 전에. 민석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을 한 입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 맛, 이 미역국 맛. 어린 시절 먹던 그 맛이었습니다. 민석이 물었습니다. 엄마, 그 노래 왜 부르세요? 어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잖아. 제가요? 아니, 당신이. 우리 남편. 우리 결혼식 날 부른 노래야. 민석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결혼식 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기억나? 우리 정말 행복했지. 당신이 내 손잡고 이 노래 불렀잖아. 민석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다니.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노래 진짜 못했어. 박자도 안 맞고, 음도 틀리고. 하지만 나 그게 좋았어. 당신이 나 위해 부르는 거니까. 민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당신이 말했잖아.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우리 정말 행복했지.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왜 울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국이 짜? 내가 소금을 많이 넣었나? 아니에요. 완벽해요. 민석은 계속 국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식사가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엄마 안에 아직 뭔가 남아있어. 기억은 없어도 감정은 남아있어. 그날 이후 민석은 매일 새벽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또 노래를 부를까? 또 요리를 할까? 그리고 어머니는 그랬습니다. 매일 새벽 3시 부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남편으로 불렀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아버지와의 추억, 행복했던 순간들. 민석은 처음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이 태어났는지.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목요일, 민석은 어머니를 돌봄센터에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봉사자 하정임을 만났습니다. 정임은 60세 여성이었습니다. 10년간 치매 환자를 돌봐온 베테랑. 처음 만난 날, 정임이 민석에게 말했습니다. 민석 씨, 혼자 돌보시는 거 힘드시죠?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정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해요. 안 힘들면 이상한 거예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가족을 돌보셨나요?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남편이 치매였어요. 5년간 돌봤죠. 2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민석은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봉사하시는 거군요. 네. 제가 받았던 도움을 돌려주고 싶어서요. 정임은 민석에게 차를 건넸습니다. 민석 씨,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건 다 알려드릴게요. 그날부터 민석은 정임에게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어느 날 민석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상해요. 새벽마다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저를 아버지로 착각해요. 정임이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아리랑이요. 민요. 그리고 요리를 해요. 평소엔 못하는데 새벽엔 해요. 정임은 미소 지었습니다. 민석 씨, 그거 아세요? 치매는 기억을 빼앗아가지만 감정은 빼앗아가지 못해요. 민석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정임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 그건 기억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행복했던 순간의 감정. 그게 몸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민석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최근 기억부터 잊어버려요. 어제 먹은 밥, 방금 한 말. 하지만 오래된 기억, 특히 강렬한 감정은 남아요.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는 어머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과 연결돼 있을 거예요. 민석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저를 아버지로 착각하는 것도. 정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남편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랑의 감정이 민석 씨에게 투영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요. 단지 대상을 헷갈릴 뿐이에요. 민석은 눈물이 났습니다. 정임이 민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석 씨, 당신은 잘하고 있어요. 많은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요. 물론 그것도 선택이에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죠. 하지만 당신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엄마를 돌보기로.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민석은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임이 말했습니다. 민석 씨, 하나만 더 말할게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건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혼자 뛰면 쓰러져요.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기 오시는 다른 가족분들도 만나보세요.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은 돌봄센터에서 다른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60대 딸이 90세 어머니를 돌보는 사람, 50대 아들이 80세 아버지를 돌보는 사람,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너무 힘들다. 하지만 모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하며 민석은 힘을 얻었습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버티고 있구나. 어느 날 민석이 정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부르는 노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아버지와 엄마의 결혼식 이야기. 제가 잘 몰라요. 정임이 말했습니다. 집에 오래된 물건들 있으세요? 사진, 편지, 일기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찾아보세요. 거기 답이 있을 거예요. 민석은 결심했습니다.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어. 그날 저녁, 어머니를 재운 후, 민석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0년간 열지 않았던 공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곳. 민석은 전등을 켰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 아버지의 옷가지들. 두 번째 상자. 오래된 사진들. 민석은 사진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젊은 시절 아버지, 젊은 시절 어머니,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처음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 보였구나. 세 번째 상자. 아버지의 일기장. 민석은 펼쳤습니다. 1985년 3월 15일. 오늘 연옥이를 만났다. 참 예쁘다. 나 같은 사람이 좋아해도 될까?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계속 읽었습니다. 1985년 5월 20일. 오늘 고백했다. 떨려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연옥이가 웃으며 좋아요라고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1986년 3월 3일. 오늘 결혼식을 올렸다. 연옥이 손을 잡고 아리랑을 불렀다. 연옥이가 좋아하는 노래다. 평생 이 사람과 함께 부르고 싶다.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이었다니. 민석이 기억하는 아버지는 과묵했습니다.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기 속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사랑에 빠진 청년이었습니다. 민석은 계속 상자를 뒤졌습니다. 네 번째 상자, 다섯 번째 상자, 그리고 구석에서 먼지 쌓인 라디오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라디오. 민석은 라디오를 닦았습니다. 카세트가 하나 꽂혀 있었습니다. 테이프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86 3 결혼식. 민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석은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민석은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아버지 목소리야. 노래가 끝나자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노래 정말 못하네. 그래도 당신이 좋아하잖아. 맞아. 나 이 노래 들으면 행복해. 민석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머니.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 낳으면 이 노래 불러줄까? 좋지. 우리 아이도 이 노래 들으면 행복할 거야. 약속해. 우리 평생 행복하자. 약속해. 당신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아. 웃음소리.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엄마. 민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그 사랑 속에서 자신이 태어났는지. 민석은 카세트를 꼭 쥐었습니다. 이걸 엄마한테 들려드려야 해. 엄마가 이걸 들으면. 민석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기억할지도 몰라. 민석은 라디오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어머니는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용히 라디오를 어머니 침대 옆에 뒀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엄마 생신날에 들려드리자. 2주가 지났습니다. 5월 10일, 어머니의 73번째 생신이었습니다. 민석은 조촐하게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샀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버지의 레시피대로. 그리고 라디오를 식탁 옆에 뒀습니다. 오전 10시, 어머니가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맞이했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생신? 누구 생신? 엄마 생신이에요. 내가? 내 생신이야? 네. 73번째 생신. 어머니는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를 식탁에 앉혔습니다.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어머니는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여보가 보고 싶어. 민석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초를 껐습니다. 민석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어머니에게 한 조각 줬습니다. 어머니는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엄마 들려드릴 게 있어요. 뭔데? 민석은 라디오를 가져왔습니다. 카세트를 넣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잡음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어머니는 멈췄습니다. 케이크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노래가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젊은 어머니의 웃음소리. 여보, 노래 정말 못하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건 우리 결혼식 날. 민석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녹음이 계속됐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 웃음소리, 사랑의 고백. 어머니는 라디오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당신 목소리야. 어머니는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어머니는 웃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여보, 나 여기 있어. 민석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노래에 맞춰 방 안을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녹음이 끝나갈 무렵. 사랑해, 여보. 나도 사랑해. 어머니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초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아. 민석은 놀랐습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민석아, 우리 아들.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맙다, 엄마 돌봐줘서. 민석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민석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생 많았지. 민석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가 민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민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민석은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민석이에요. 엄마 아들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들? 나한테 아들이 있어? 네. 제가 엄마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참 착하게 생겼네. 민석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그날 밤, 민석은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는 것을. 생신 이후 민석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화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잊어버려도,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민석이에요. 엄마 아들. 매일 새벽, 어머니는 부엌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민석은 함께 앉아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맛있어요, 여보. 어머니는 행복해했습니다. 매일 저녁, 민석은 아버지의 카세트를 틀어줬습니다. 어머니는 노래를 들으며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민석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어머니는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석은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돌봄센터 정임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민석 씨,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민석은 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할까요? 오전에만 일하고 싶습니다. 회사는 민석의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제로 계약하시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석은 감사했습니다. 아침 6시. 어머니를 깨웠습니다. 씻기고 식사시키고 약 챙기고. 오전 9시. 재택근무 시작. 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봤습니다. 민석은 옆방에서 일했습니다. 오후 1시. 일이 끝났습니다.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먹었습니다. 오후 2시. 어머니를 돌봄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센터에서 3시간. 어머니는 다른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석은 그 시간에 쉬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후 5시. 어머니를 데리러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 저녁 식사. 밤 9시. 어머니를 재웠습니다. 아버지의 카세트를 틀어주고 민석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예전처럼 소주를 마시진 않았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돌봄센터 정임. 센터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 동네 이웃들. 많은 사람들이 민석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전화했습니다. 민석아, 요즘 목소리가 밝아졌다. 뭐 좋은 일 있어? 민석은 웃었습니다. 응. 엄마랑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 진짜? 예전엔 되게 힘들어했잖아. 맞아. 근데 이제는 괜찮아. 마음을 바꿨거든. 어떻게? 민석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마가 날 기억 못해도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거야. 엄마가 날 키웠던 것처럼. 이젠 내가 엄마를 돌볼 차례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머니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사랑해. 그날 밤, 민석은 일기를 썼습니다. 아버지처럼 오늘도 엄마와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엄마는 날 기억하지 못했지만 나는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말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벽이면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민석은 매일 함께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입니다. 고령의 치매까지 있어서 회복이 어렵습니다. 민석은 무너졌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민석은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저 민석이에요. 엄마 아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민석은 아버지의 카세트를 가져왔습니다. 작은 라디오로 틀어줬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민석을 불렀습니다. 준비하세요. 오래 못 가실 것 같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노래를 틀어줬습니다. 새벽 3시,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민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민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민석아.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민석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아들을 기억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민석은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둘 다 웃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만났죠? 이제 다시 함께 아리랑 부를 수 있겠네요. 돌봄센터 정임이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 괜찮으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편안히 가셨어요. 마지막에 저를 기억해 주셨어요. 정임이 민석을 안아줬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어머니도 행복하셨을 거예요. 민석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3개월 후, 민석은 다시 정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변한 게 있었습니다. 민석은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돌봄센터에서 일주일에 한 번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정임처럼 어느 날 한 남자가 민석을 찾아왔습니다. 50대 남자.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민석은 그 남자를 이해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느낍니다. 민석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머니와의 시간, 힘들었던 순간들, 그리고 행복했던 기억들. 남자는 울었습니다. 저만 힘든 게 아니었네요. 민석이 말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버팁시다. 그날 이후 민석은 많은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어머니가 민석에게 준 사랑. 민석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매일 저녁 민석은 아버지의 카세트를 들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보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두 분의 사랑은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게요. 그게 두 분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은 흐려집니다. 얼굴을 잊고, 이름을 잊고, 시간을 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감정은 남아 있습니다. 몸에 새겨진 행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계속 전해주세요. 매일, 끊임없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가족, 지금 안아주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혹시 지금 가족을 돌보고 계신가요? 혼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